저는 애니어그램을 접한 지가 저도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온 건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 198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들어왔을 때는 주로 그 카톨릭 쪽에서 카톨릭 신부님들이 그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현재까지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그각 주체별로 많이 지금 애니어그램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거를 접한 것이 1990년대 그 대학원 가면서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고, 그래서 꽤 이제 시간은 지났어요. 그러고 애니어그램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애니어그램 전문 상담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상담 교육 상담학 쪽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그렇고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PPT 지난번에 그 했던 그 PPT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러면 그 애니어그램은 2500년 정도 지금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라비아 쪽 이쪽 중동 지방에서부터 됐다고 그것은 뭐 거의 그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슬람교 쪽 그쪽하고 관련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라고 지금 봐지는데 그때부터 뭔가 그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애니어그램 그때 이슬람교가 한참 그 번성하던 시기에 그것이 7세기 정도까지 됐을 때 인도 지방까지 그게 이제 보급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것이 구전돼서 그 정말로 그 거기에 그 중요한 사람들 그때 이제 뭐 순위파니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들어봤던 그 거기에서 지도자들만 그것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그 지도자 중에 한두 사람만 그것을 알았던 걸로 다른 사람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조차 못하게 했을 만큼 중요시했다고 그래요. 그랬던 것을 이제 사장대에 있었겠죠. 나름대로는 구전되면서 오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사람 그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그 중동 지방을 가서 여행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거 괜찮구나 하고서 이것을 러시아 쪽으로 갖고 들어가려다가 러시아가 그때 혁명이 일어나서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구르지에프는 1870년대 사람에서 1900 한 4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글로 못 가고 그것을 이제 프랑스 파리 쪽으로 갔고 그것이 거기서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에서부터 이제 거기서 지금 애니어그램이 가장 많이 발전된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MBTI보다 어떻게 보면 애니어그램 쪽이 상당히 그 각종 비즈니스 쪽 또 여러 가지 그 각종 유명한 회사에서는 그 인사관리 쪽에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성격 유형 프로그램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은 애니어그램은 애니어라는 것은 그 여기 나와 있지만 9라는 숫자예요. 그리스어로 9라는 숫자고 거기에 그램은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로 되어 있는
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구분한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원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있고 뭔가 그 직선으로 해서 그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녹색으로 표현됐던 부분, 요거는 헥사드라고 하고 그 안에는 원, 삼각형, 그 헥사드라는 그 7가지, 7개의 선이 있어요. 그 선들이 합쳐진 건데 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원과 관련된 것들은 상징을 나타낸 거거든요. 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항상 원을 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이것은 어디 시작과 끝이 없죠. 그러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가 강하죠. 성경인가 제가 지금 그 나는 뭐 오메가 뭐 이런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하도 교회된 지 오래돼서 그런 건 잘 잊어버렸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원과 관련됐을 때 어디서 볼까요? 사람의 성격이 아까도 이렇게 좀 원만한 성격과 관련돼 있고 하나, 혼연일체, 그 다음에 나는 유일신, 기독교 세계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원, 관련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삼각형. 이 삼각형은 3이라는 숫자, 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숫자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여기서 반응이 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여기 보면 천지인, 도교의 세계는 우리, 그 다음에 삼위일체, 또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렇게 지덕체 이런 말들. 또 지난번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3일 만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왜 3이라는 숫자를 갖다 의미 있게 다뤘을까?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져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너무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저는 너무 깊게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헥사드,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왜 일주일이죠? 일주일, 7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옥타브 생각해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니어그램은 특히 고대의 지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비적으로 거기에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인간의 성격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 자체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와 관련돼서 헥사드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1758, 241, 1428, 571 이게 서로 거꾸로 갔다 바로 갔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애니어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좀 애니어그램의 구조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 마음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 성격은 과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내가 성격을 안다면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런 말 하죠. 이제는 요새는 다양성을 해서 그래 다른 모든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같이 내 마음을 과연 내가 알면 얼마나 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지? 그럼 내가 아는 성격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는 성격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나, 또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같을까? 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규범이나 질서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본연의 내 성격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격이 굉장히 신비하다는 걸 알아. 너무 이것이 오묘하다. 이게 성격 자체를 너무 쉽게 내가 안다고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모르는 무에서 시작하고 하나하나 나의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다. 나는 내 성격을 알아. 나는 다른 사람도 내 성격을 이랬다고 그랬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그게 맞다. 또 그것도 한번 경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애니어름의 구조, 본질, 여기 있는 성격 이것은 내가 두려움과 집착과 동일시됐을 때 이러한 형태들의 약점이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 발견을 통해서 정화시켜 나갈 때, 의식이 높아질 때 나는 그 본질 쪽에 가까워져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성격의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본인들이 어떤 부분이 내가 두려움과 집착과 동일시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내가 이 카톡방을 잠깐만요. 지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저기 처음이신 분들은 자기 관찰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이해를 넘어서 이제 그것이 아까 강점으로 변화되듯이 자기 변형이 이루어져야 돼. 아까 핵사도 얘기했지만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자기가 뭔가 시작 출발점이 되죠. 오늘 그 성격 유형만 알아가지고는 그것은 내가 내 성장의 어떤 기본 처음 단추를 끼었다는 거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 관찰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자기가 내가 이랬을 때 왜 이랬지?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런 거 느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뭔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데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자기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의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인 뭔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잠재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특히 애니어그램을 통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하신 분들은 이게 1번부터 9번까지의 약점인데 1번이 분노고 2번이 교만이고 3번이 기만, 선망, 탐욕, 겁, 7번이 탐닉, 8번이 과도한 욕망, 9번이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장점으로 바뀔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바뀐다기보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분노보다는 침착해지는 거죠. 교만보다는 겸손해지고 그런 식으로.
3번에 기만보다는 정직해지고. 그걸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을 쓰는지를 한번 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그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그 어떤 그런 심층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 그것을 그런 가치관을, 그러니까 9가지로 나눈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힘이 다 있다는 거지. 1번부터 9번까지의 에너지의 힘이 있어. 그것을 갖다가 그 내가 어느 유형을 많이 쓰느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갖다 제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하잖아. 본능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후천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 이제.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은 사실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어느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해야 맞아. 예를 들어 상사한테 이때는 내가 뭔가 얘기하고 옳은 소리도 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버티고 살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럼 찍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다 표현하고 살면 내가 조직에서 못 있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진정한 내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정말로 어떤 심리학이면서 어떤 인간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의 행동과 자신의 어떤 본심의 차이를 인식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하는 행동하고 내 본심의 차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 내 본심은 이건데, 실제로는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 그거를 거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안에 계속 내면에 어떻게 질문을 자꾸 던져야지. 내가 알고 싶을 때는 내가 내면에도 질문을 던져. 내가 이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 속마음은 그때 뭐였지? 내 그 속마음, 그 민마음을 자꾸 조금씩 밑으로 알아차려 갔을 때 깊어져요.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조금씩 더 많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애니어그램을 이 심리학자 중에서 우리가 칼 융은 너무 잘 알죠. 그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그분. 그,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 그 정신분석학자 그분의 제자였었거든요. 융은. 근데 그 융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패턴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 관련됐을 때 애니어그램이 그래서 더 각광을 받는지도 몰라요. 현대 심리학과 접목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흥분한 거예요. 이게 심리학과 같이 맥락을 뭔가 연구하다 보니 학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심리학 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프로이드 제자였었던 융의 프로이드를 거기를 따르지 않고 본인은 굉장히 후천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제 정신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나갔지만 거기서
뛰쳐나온 거죠.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무의식적인 부분. 이게 원래 인간이 본연에 어떤 뭐가 있다 이거죠. 그 이전에, 배움 이전에. 그 부분을 그래서 연구했던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니어그램 쪽은 이렇게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 또 그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내가 내 성장의 어떤 도구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조금씩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참 애니어그램이 자기 성장 오히려 또 자기 음, 발전적인 부분에서 또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직업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내 상사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내 상사의 성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내가 칭찬을 해도 어떤 말로 칭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감동하죠. 같은 칭찬을 해주더라도. 근데 모르고 아무렇게나 그냥 뭐 입에 발린 소리를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했다 칭찬.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칭찬도 잘해야 돼요. 뭐 무조건 칭찬한다고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사람 성격마다 다 달라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9가지 성격 유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이제 힘의 중심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그 세 가지로 다 크게 인간의 신체를 갖다 나눴잖아요. 그거 나눌 때 머리, 가슴, 장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애니어그램에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 몸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렇게 해갖고 머리, 가슴, 배, 장. 그러면 머리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고잖아요. 사고, 생각하는 것. 이런 쪽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은 말 그대로 가슴이죠. 가슴은 어떤 감정, 마음, 이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뭔가 따뜻함 관련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장은 우리가 배짱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본능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도 남자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배짱이 맞는다 이런 말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뭐가 맞죠. 예, 그런 거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성격 유형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크게 한번 보세요. 장 유형은 지금 여기 금방 배 8번, 9번, 1번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2, 3, 4는 가슴 유형이고요. 머리는 5번, 6번, 7번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검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중심의 특징이 있어요. 장중심 8번, 9번, 1번의 특징 가슴 2, 3, 4 머리 5, 6, 7 힘의 중추가 본능 경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장중심은 특히 그 다음에 자기 경계가 분명해. 그러니까 누군가 내 경계를 침범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 울타리를 탁 쳐. 그 울타리를 누군가 나를 침범한다? 그것은 도전이야. 나한테 대한 도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 특징이 목청이 크고 동작이 크고 굉장히 화통하고 직설적이고 솔직, 과감, 박력이 있어요. 이건 좋은 점만 여기 쓴 거예요. 특징 중에서도. 만약에 특징 중에서 좀 별 안 좋은 특징이 있다면
너무 경계를 지니까 그럼 남을 조종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이. 왜? 경계 짓고 안 있는 사람들은 넌 나가. 쉽게 하면 내 경계 울타리를 딱 쳐놓으니까 거기에 그 울타리에 못 들어올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나한테 무조건 뭐예요? 무릎 꿇어. 고개 숙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뻣뻣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싫어하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내 상사다. 근데 버텨? 그러면 어떻게 해?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지.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대적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 피곤하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근데 가슴형은 2, 3, 4는 힘의 중추가 감정이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따스하고 부드럽고 이래요. 이미지 중시하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 감정 중심인 분들은 참 같이 있으면 편안하죠,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아, 난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 그러면 대개가 이제 가슴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잘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그래 공감을 잘해주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러면 좋죠. 가슴 중심이. 그리고 머리 중심 5번, 6번, 7번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인 거에 머리니까 사고하고 항상 그 속에는 뭐예요? 불안하죠. 이 의식적으로 계속 머리를 쓰니까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행동들을 하겠지. 그래서 머리 중심은 차분하고 조용히 말하고 어떤 그래프, 사실 이런 걸 중요해요. 근거를 대봐.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런 식이죠. 말을 할 때 뭐예요? 항상 왜? 뭐? 이런 말들을 잘해요. 논리 정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자기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를 한번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형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우리 애가 장중심이구나, 가슴중심이구나, 머리중심이구나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뭐 검사를 하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중심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본인들이 각자 한번 이 부분은 강의 끝나고서라도 한번 본인 내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알아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검사 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그 검사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검사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1번이 개혁가, 조력가, 2번, 3번 성취자, 4번 예술가, 5번 사색가, 6번 충성가, 7번 낙천가, 8번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애니어그램마다 조금씩 그 말은 달라요. 이 부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 애니어그램을 어디서 접하냐에 따라서 요 말들은 좀 달라도 기본적인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여기 기본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은 한 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면 이 성격 유형은 다른 성격으로 바뀌지 않는다. 아까 그래서 성격이 바뀐다고 난 성격이 바뀌었어 옛날에 이랬는데 이랬어 이것은 성격 유형이 바뀐 게 아니고 그분이 성격을 좋은 쪽으로 아까 어떤
교육에 의해서 아니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내가 계속 예, 반응을 해가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지. 행동이 바뀌고 반응이 바뀐 거지 성격 유형이 바뀐 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남녀노소 동일하게 적용돼요. 남자는 다르고 뭐 여자는 뭐 어디 뭐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 보통 불건강의 상태를 가지며 상태는 항상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성격 유형이 9가지 성격 유형인데 그것이 만약에 건강할 때랑 보통일 때랑 또 불건강할 때 그러면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반응 자체가 행동이 그러다 보면은 9가지가 만약에 곱하기 3을 하면 27가지로도 성격이 확장될 수 있죠. 유형 자체가. 왜? 건강할 때 1번 유형과 불건강할 때 1번 또 보통일 때 1번 성격이 다 달라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예,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불가사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몰라요, 잘.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촉망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뭐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어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왜 뉴스나 이런 데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사람 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그 얘기 뭐예요? 바로 불건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이 불건강하게 되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됐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는 가치 중립적이며 와, 1번 유형이 좋고 뭐 9번이 숫자가 커서 좋고 이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9번의 성격 유형은 다 같아요. 뭐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적고 뭐 내가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성격 유형을 한번 그걸로 가지고 나타내 한번 보시고요. 음, 여기서부터 이제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가슴 유형에 대해서 한번 2번, 3번, 4번까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한번 본인이 가슴 유형인 사람 한번 여기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혹시 난 가슴 유형이다. 음, 음. 남기신가? 뭐 아무튼 뭐, 있는 것부터 할까 그럼? 그럼 머리 유형, 머리 유형 한번 본인이 머리는 뭐 1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머리. 아, 계시네요. 1번 박영화 선생님. 어, 또 다른 분. 가슴, 머리. 일단 머리 해보세요. 머리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정은 선생님도 어, 1번. 그러면 그럼 뭐 상관없어요. 어떤 김지훈 선생님 세 분이나 계시네요. 머리 용량 3분 정도 되시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좀 많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머리 용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슴은 다음번에 해보고.
자, 5번 유형 사색가요. 네,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 유형이 아무래도 좀 더 있어요. 네. 왜냐면 2, 3, 4는 좀 이런 것이 별로 특히 좋아하진 않아요. 애니어그램 뭐 이런 공부를 하면 그런 건 좀 있어요. 5번, 6번, 7번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색가 5번 유형이 잘 보세요. 본인이 5번이면 이 건강하지 않을 때 탐욕스럽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이게 또 괴짜, 지나친 공포심, 지나치게 내향적, 시야가 좁음, 지적 교만. 한번 만약에 내가 5번 형이라면 한번 내가 과연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니까 건강하지 않았을 때. 건강할 때는 이쪽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열정적이고 분석적이고 통찰력 있고 자제력이 높고 높은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번 유형 같은 경우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뭔가를 몰라.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요.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자신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이것을 잘 어필하고 나타나지고 평상시에는 잘 존재 자체가 없는 듯이 그냥 조용히 있어요. 되게 그냥 좀 숨어 있지. 수면 밑에 이렇게 쭉 있다고 할까? 아니면 좀 안 좋을 때는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잘 안 나타내.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근데 뭔가 내가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생길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과학자나 아니면 연구가 또는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5번 유형에 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다른 사람들 성격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이제 통찰력이 있다 보니까 왜 많이 아니까 모르면 말을 못 하잖아. 근데 많이 아니까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뭔가 물어봤을 때 잘 대답도 잘해요. 저 사람이 저런 것까지 알았어? 이럴 정도로. 또 괴짜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왜? 지적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별걸 다 이상한 거에 대한 호기심도 또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뭐 괴짜가 있어요. 5번형의 성격, 기본적인 성격이 이렇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5번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하게 내가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는 스트레스 받아요. 적절하게 좀 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5번 유형들이 의외로 소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충분한데도 그 충분한 거를 인정을 안 해. 본인이 더 전문가가 되려고 막 애써. 그러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죠. 5번형은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6번은 이 충성과 의무적, 전통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중요시를 엄청나게 해요. 안전하지 않으면 안 해.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면 먼저 예를 들어서 어느 뭐 건물을 들어가면 쉽게 가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불났을 때 어디부터 도망을 갈지, 어디로 비상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6번 유형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안전이. 이분들이 그래서 그 직업적으로는 주로 참모들이 많아요. 참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고 규범을 잘 짓고 상부상조할 줄도 알고 세상의 변화는 나의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단점일 때 이게 뭐가 많냐면 겁이 많아. 굉장히 의존적이야. 어떤 부분에서도 약할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타인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경계심 받고 불안해하고 그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을 때 참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들도 의외로 요새 6번 유형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겁을 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엄마 손을 못 놔요. 어렸을 때 보면 계속 누군가 손을 붙잡고 와야 돼. 학교 올 때도 겁나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1, 2학년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도 계속 누군가가 뒤에서 엄마가 저 뒤에서라도 봐주고 있어야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커서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키우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것은 경험한 건데 좀 잘못됐죠.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용기인데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자꾸 해줘야 돼요. 그냥 묵묵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이한테 홀로 쓰기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이건 뭐 좀 결혼할 때 성인이 됐다는 건 뭘까요? 홀로 서야죠. 홀로 쓰게 해줘야 돼요, 정말로. 근데 30살, 요새는 뭐 40, 뭐 같이 살아요, 부모님들하고.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인인데 혼자 살게 내줘야 돼요. 혼자 살아봐야 돼. 서양 뭐 그것이 뭐 실족하고 뭔가 좀 빠지더라도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 어떤 염려, 괜히 불안, 그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에, 결혼해서 산다는 거, 애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홀로 쓰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부모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 이용해서 특히 이 성격이 좋을 때는요, 굉장히 진짜 매력가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6번 유형이에요. 책임감도 높고, 진짜 호감형 인간이 6번 유형이에요. 호감이 가요. 이런 분들. 이, 건강했을 때는요, 음, 참,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고, 왜? 굉장히 충성해요. 네, 6번 유형,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놔줘라. 그리고 좀 실수와 그런 것들을 용납해줘야 돼요. 7번 가슴형, 그러니까 머리에 7번형이 가장 참 재미있는 사람들. 7번 낙천가고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제가 이게 처음 성격령 봤을 때 7번령이 나왔었는데 참 재미있게 살았어요. 저도 한 번도 내 저는 해보고 싶은 걸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솔직히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 다 해봤어요. 진짜 우리 와이프도 항상 얘기하는데 당신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사람이라고 하면 전 오케이 맞아 이렇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활동적이고 개방적이에요. 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 이런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 젊은 날에도. 근데 이게 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이게 참 문제예요. 탐닉하거든요. 광적으로 또 하고 또 쉽게 잘 포기해요. 현실의 또 인내심 부족, 충동적. 제가 이랬었거든요. 진짜 탐닉하죠. 제가 한때는 이렇게 참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뭐 해도 되려면 사실 도박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내가 막 카드 같은 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진짜로요. 왜 카드로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내가 2천만 원도 돼서 잃어본 적도 있어. 하루 저녁에 막 그, 그거 다 현금 없으니까 어때? 카드 없고 옆에서 빌려줘. 그렇게까지 도박판에 가서 해본 적도 있었어. 그래서 참 이용을 안 당하게 다행이지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음. 근데 지금 절제하고 정열적 쉽게 포기했었는데 이제 쉽게 포기 안 해요. 굉장히 제가 그 인내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뭐야 2010, 2000? 2008년도에 어, 위암 수술을 선고받고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 옛날 같으면 포기했겠죠. 어떻게 보면 아이, 뭐 몸도 아프고 이런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해갖고 박사를 그때 이후로 한 거예요. 그때 아팠을 때는 못하고 이제 보통 10년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 10년 안에 그거를 써야 되는데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후로 그때 그러니까 저도 우리 최 박사님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만난 거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고무렵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논문을 그때 썼는데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건강해지면 그게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나타나죠. 사람인데 사람은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 어떤 그 성장 과정이라는 게 저는 볼 때 단계적인 어떤 성장이지 무슨 뭐 그냥 갑작스럽게 무슨 내가 빛을 봤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사람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갔더라도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성격은 차분차분하게 올라가야 돼. 차분차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그 바로 밑에 단계로 떨어져. 쭉 올라갔다 하면 갑자기 툭 떨어져. 그, 왜 호킨스 박사의 그 의식혁명 그런 책자에도 우리가 이제 의식에 대한 지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어느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의식을 갖다 뭐 한 단계, 한 템포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조금씩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뭐 한 번에 뭐 응? 갑자기 의식이 뭐 150 수준의 그 분노와 수치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천 수준 뭐 예수가 되고 이거 절대 안 해. 그냥 한 템포 한 템포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격을 이제 지금 알아차려 가는 단계니까 우리 여러 같이 공부하면서 한 템포 한 템포 가자는 얘기죠. 한 템포 한 템포 본인을 알아차려 가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면서 살아가는 것.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이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진짜 그 200 우리가 호킨스 박사 얘기하는 것은 도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200, 한 4, 50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 정도 수준 어떤 그 마음의 기본적인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단계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새로운 곳에 눈 뜨고 그렇게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의 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또 인식하면서 저는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참 칭찬해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것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유형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이제 하고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본인 성격 유형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서 같이 한번 하면서 다른 사람 성격은 어떤지 한번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책자는 많이 취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책은 제가 많이 지금 처음에 제가 많이 접하면서 공부했던 책자들은 애니어그램의 지혜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좀 많이 처음에 접했을 때 읽었던 책들인데 책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뭐 지금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했었는데 좀뭐 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받고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일적인 분야를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이 나왔네요. 잠깐만요. 제가 못 봤어요. 메시지 채팅창에 뭐 올라온 거 있나? 네, 박영환 선생님이 일적인 분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적인 분야? 네, 어떤 일? 그 얘기니까 뭐예요? 직업?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이 그렇죠? 어떤 성격과 아, 맞나. 아, 아, 아. 거기 박영화 선생님인가요? 그러면 지금 어, 어떤 성격 유형이 혹시 몇 번이세요? 몇 번 유형이세요? 7번이라고. 7번? 네. 7번이면 7번 유형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참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뭐 7번 유형이 나왔지만 또 쉽게 포기를 잘해요.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요거에 조금 흥미를 느꼈다가도 또 흥미가 또 바뀌어. 그래도 이거에 해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분들이
뭐 하나를 진드간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를 저는 보내드리고 싶으냐면, 좀 뭔가 내가 이게 하나가 맞다 생각하면 꾸준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전무가 되려면 옛날에는 뭐 우리가 10년 한다고 해서 10년은 안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라도 뭐 하다 못해 한 1년이라도 좀 깊게 좀 파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그냥 조금 하다가 아유 아니다 하면 금방 또 포기하고 또 안 하고 이러지.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7번 유형들은 굉장히 그 뭐 예술가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또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그런 쪽 분야. 그러니까 한번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7번 유형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디자이어를 발현시켜서 내가 이 땅에 진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요. 너무 쉽게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템포가 늦더라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이거 뭐 하루 이틀 생각하고 딱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래. 네.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그것이 좀 시간이 늦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7번 용은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가 됐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곳 링크 보내달라고 질문을 오셨어요. 검사할 수 있는 링크는 여기에 제가요, 제가 이거 여기를 검사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제가 보내줬던 데가 여기에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온라인 검사하는 바로 그 배너 창에 있어요. 걸로 들어가셔서 어, 여기가 지금 현재 6,000원일 거예요. 6,000원. 제가 기억으로는 6,000원이면 내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온라인 검사지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등록 코드가 있는데 등록 코드 넣고 들어가시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온라인으로 받고 PDF로 자기 성격 검사한 게 딱 나와요. 그것은 시간은 한 2, 30분 소요되고요. 바로 끝나고도 바로 시간 되시면 들어가시면 바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다가 안 적용했으면 저한테 여기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또 뭐 다른 질문이 있나요?